예, 오늘의 정치사 토픽 첫 번째입니다. 나경원 유죄 받고도 활짝 웃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제가 낮에 전에 들었던 대로 소위 말하는 국회 패스트 트랙 그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그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현직 의원 6명이 오늘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이 다 되긴 됐는데 원래 7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 6명이니까 6명이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전부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치는 형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1심형이 확정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6명.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선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이야기죠. 선고를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잃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형량이 다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일반 형사사건에 국회의원이 혐의를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벌금형은 괜찮고, 금고형 이상 받으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금고형 이상, 그거는 일반 형사사건이고, 두 번째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국회의원이 유죄를 받으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가령 이재명 같은 경우에 선거법 그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지금 모든 게 다 끝나버리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국회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 3가지죠.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 사건에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6명이 만약에 의원직이 날아가려면은 지금 1심이긴 하지만은 1심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2가지로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는 뭐냐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때 패스트트랙 그 사건 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그리고 최입의 의원 같은 경우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감금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는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바로 이게 금고형 이상 나와야지 이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 외에 또 하나가 국회 운영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국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을 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상 받으면 배지가 날아가는데, 자, 오늘 이 선고된 사람들은 전부 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 그러니까 금고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의원직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다 500만 원 미만, 의 형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송원석 이런 의원들은 400만 원 나오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150만 원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1심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당 대표가 한교안 이었죠. 자유한국당 시절이니까는 한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 벌금형이 돼서 앞으로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게 됐다. 근데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다른 선거 같은데. 자,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이 500만 원이 안 됐고, 그리고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형에서 6명 중에 5명이 검찰의 구형에서는 5명이 이 의원직 박탈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됐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살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 5명이 배지가 다 날아가면은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사령탑이죠. 원내 사령탑이
이 뻗지가 날아가는 대법원 물론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형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은 지금 그 전사입니다. 여전사.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이재명 정권과 맞서고 있죠. 거기다가 지방선거 기획단 위원장입니다. 지방선거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크게 이제 상처를 입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면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107명이죠. 107명 아슬아슬합니다. 개헌 저지선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107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5명이 이 구형처럼 이렇게 그 위헌적 박탈형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102명만 남게 되죠.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자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뭐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를 해서 이재명이 더 하려고 한다. 이재명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부칙을 그렇게 넣으려고 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것을 이제 막으려면은 100명 이상, 확실한 107명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위헌적 박탈형이 한 5명이 나오면은 굉장히 개헌 저지선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형이 나왔으면은 민주당이 당연히 폭력 정당 프레임을 씌우겠죠. 지금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위헌 정당으로 해산한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또 더 얹을 겁니다. 이 폭력 정당.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또 지방선거에 계속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이 또 정당 해산 이후로 이것도 같이 집어넣겠죠. 집어넣으려고 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이제 그 상당히 그런 명분을 줄였다는 것이 있고 이게 또 하나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크게 부추길 수도. 왜냐하면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 지도부 경선할 때 한동훈하고 나경원 후보가 그때 부딪혔죠.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 나경원 의원이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소 취소를 검찰에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니까 패스트트랙 이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한동훈이 그때 폭로를 했습니다. 나경원이 나한테 그 요구를 했다. 청탁을 했다. 공소 취소해달라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해서. 근데 그때 나경원 의원은 그게 아니고 나를 해달라는 게, 나 혼자 빼달라는 게 아니었고 27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을 지금 기준으로 6명 을 비롯해서 27명 전체에 대한 이거 정치적인 사건이니까는 공소 취소를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건데 왜 나 혼자 로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해서 그때 나경원 의원이 눈물도 보이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공소 취소가 한동훈이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오늘 위헌적 박탈형이 나왔으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또 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것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경원 의원은 오늘 위헌적 상실령을 면하고 나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에 이의가 있다는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도 아니었다는 이야기고 결국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은 민주당이 유해 독재를 시장하게 된 그런 재판이었다. 이게 패스트 트랙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악법을 만드는 겁니다. 악법을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 때 2019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죠. 제가 처음에 전해드린 그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가 지금 갑자기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일종의 부역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힘을 빼고 문재인을 수사를 하는 그리고 좌파를 수사를 하는 검찰의 힘을 다 빼고 공수처를 어떤 하명기관으로 삼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죠.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검찰 위에 또 공수처니까. 그런데 그걸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과반수는 넘지만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이
그 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려면은 의석수가 부족하니까는 그때 정의당을 끌어들였습니다. 심상정의 정의당을 끌어들였죠. 그런데 정의당에게는 어떤 당권을 줬느냐 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넣자. 지금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면 같이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정의당이 협조를 해달라.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넣고 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 많은 의석을 가도록 하는 거죠. 그 정의당은 의석이 좀 많아질까? 그때 뭐 계산이 한 20석까지도 가능하다. 뭐 그래서 오케이 해서 두 정당이 같이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정의당이 쏘갔죠.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어버리니까 그때 뭐 국민의힘도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정의당은 쏘갔는데 이제 그런 공수처를 만들고 좀 꼼수죠. 꼼수 그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때는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죠.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하게 막는 과정에서 이 뭐 그때 빠루 이야기도 나오고 빠루 민주당이 어디서 가져온 건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있다가 뭐 사진 찍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당대표가 황교안, 원외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바로 나경원, 그리고 원내 부대표가 송원석, 또 뭐 김정재, 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소가 돼가지고 한 5년 이상 재판을 받고 오늘 1심에 나온 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법정에 가져올 사건도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일종의 그 야당을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기소를 한 겁니다. 27명. 그리고 민주당도 기소가 일정 부분 됐는데, 민주당도 곧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박범계도 포함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나온 그 반응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이원직 박탈을 면하는 이런 형을 1심에서 받았죠. 그러면 검찰이 이거 항소를 할까 안 할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구형은 이거보다 훨씬 많았죠. 6명 중에서 5명에 대해서 이원직 박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5명 저는 이원직 박탈을 면하는 1심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할까? 지켜보겠다. 왜? 얼마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검찰의 항소를 포기를 시켰죠. 저지했죠. 이재명 정권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또 검찰이 이번에는 항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항소를 하도록 그래서 올가매기 위해서 나경원, 송원석 이런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건 아닌지 그것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청래가 극도의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만약에 그 이원적 박탈령이 나왔으면은 이 개헌 저지선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폭력 정당 프레임을 막 씌워서 내란 정당 프레임에 더 엎어가지고 지방선거에도 막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정복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 효과를 받았지만 그것이 무산되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는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조희대 사법부답다.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지금 5년이 넘어서 선고를 나온 거를 가지고 그리고 다 유죄를 했습니다. 유죄를 한 상황에서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뒤에서 조정한 것처럼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